빌라 지금은 저는 낙찰받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 경매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물건들이 계속 경매로 쏟아지고 있어요. 전세 사기 관련했을 때부터 이제 나오고 있었던 물건들인데,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이런 물건들, 이런 빌라에만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몇백 명이 있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이제 입찰 수치표라는 거를 주는데, 영수증처럼 이 표를 한 사람당 막 5개, 6개씩 들고 있다. 그래서 로또 사듯이 이렇게 입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물건들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세 사기 빌라라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집값은 1억인데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1억 5천에 전세를 맞춘 거죠. 그리고 이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순위 자체도 이 세입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유찰이 되고 계속 이 물건들이 사람들이 낙찰이 받아가지 않는 물건들로 분류를 해서 인기가 많이 없는 물건들인데, 여기서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게. 대신에 낙찰자는 걱정하지 마, 이런 물건들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인수조건 변경의 핵심이 뭐냐면 허그가 세입자 보증금을 대신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매로 집이 싸게 팔려도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 잔액을 청구하지 않는 거죠. 임차권 등기도 허그가 말소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는 집값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어려운 물건들이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물어줄 도 없는 깨끗한 물건들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 최근에 핫한 뭐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끼리 돌았던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초창기 때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이게 허그에 보면 공문 같은 것도 막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런 물건들만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공문도 내려주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하고 SNS에서 이런 물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정보라는 게 공유가 되면서부터 이런 물건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몇십 명 막 이렇게 들어왔고,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세 사기 2년, 3년 전 그때부터 이제 유행을 했던 경매 물건들인데, 지금 시대에도 과연 이게 될까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다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막 5억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자체가 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억 정도면 하나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걸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실거주하는 거 아닌 이상 매매 사업자로 대출이 안 돼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이다. 이거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막 몇백 명씩 들어가는데, 재개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재개발 안 되면 여기에 돈 다 묶이는 겁니다. 대부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 일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을 넣어서 뭐 뺀다라는 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돈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레버리지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 돈 자체를 그냥 생으로 여기에 뭐 1억, 2억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P2P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출 받으면 진짜 이자가 10에서 12% 입니다. 이거는 거의 사채 수준이고, 뭐 사채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매에서 빌라 관점,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사서 전세를 맞추든, 아니면 이거를 현재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이걸 판다, 이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하는데, 지금은 빌라를 사는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만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빌라를 내가 실거주한다? 정말 일부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 빌라들은 경매로 나오지도 않아요. 경매로 나올 것 같은 재개발, 재건축 빌라들은 이미 그 중간에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고, 채무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경매에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사람들이 붙는 거죠. 막 50명, 60명 이렇게 뉴스에들 나오잖아요. 재개발 빌라들 나오면. 그런 물건들 그냥 빌라라서가 아니라 아파트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경매는 싸게 살 수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경매는 싸게 사야 되는, 반드시 싸게 사야 되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고, 싸게 사지 못하면 하면 안 되는 투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부동산 경매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빌라 투자를 많이 했고 빌라 경매를 많이 했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빌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라가 기회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바꾸고 뭐 이게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 아무리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저는 쿠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 2 쿠폰을 잘 쓰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명의가 재산이에요. 이 명의를 내가 진짜 빌라 반지하에 넣어두면 진짜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리면 뭐 10년, 5년 금방 가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가야 하는 투자에서는 이롭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허구, 인수조건 변경 물건, 이런 물건들에 나오는 경매는 웬만하면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걸 정보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면 이걸 싸게 낙찰받아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정보를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몰린다. 입찰자 수만 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자 수를 체크를 보고 우리가 좀 머리를 써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물건들에 우지컨이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찰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물건들 막 50명씩 몰리는 물건들 최저가에 쓴다라고 해도 뭐 진짜 10번, 100번 해도 입찰해도 아마 낙찰이 어려울 거예요. 저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이걸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 남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빨리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심, 어떤 걸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래, 빌라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황금성. 이게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나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겠죠.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매매 사업자로도 대출이 안 되니까 황금성으로 빨리 판다라고 했을 때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들인데도 입찰자가 5명, 6명 이렇게 몰리는 곳들이 있어요. 지방 아파트에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1억짜리 미만 아파트에 뭐 50명 몰렸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그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야, 진짜 전국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아파트만 있는 걸까? 좀 경쟁자들이 없는 곳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한 5명, 6명 들어오는 물건들 계속 꾸준히 좀 입찰해 가면서 뭐 물론 1등이 욕심을 내서 그 사람이 높게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한 2등과 3등을 유지해 나가면서 욕심을 버리고 계속 꾸준히 입찰을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 물건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계속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좀 이런 것들, 여기까지 좀 영상 보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 지금은 저는 낙찰 받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지만 유행 쫓아가는 투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쥐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수조건 변경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